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2단원 2차 방정식을 할 타이밍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을 그대로 연장을 하되 뭐 한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려워진다. 좀 더 추가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떠냐? 에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멋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거 큰 2단원의 제목이 뭔지 아니?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2차 방정식이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건 방정식이 무엇인지 부등식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만 우리가 뒤에 따라오는 3차 방정식, 뒤에 따라오는 4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정식이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일단 뭐부터 알아야겠어?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그럼 정의를 한번 읊어볼까요? 자, 방정식은요, 식에 있는 특정한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이다.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특정한 문자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를 붙여가지고 등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개로 빠지는데 이때 의미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본다면 그제서야 얘를 무엇으로 인지하겠다? 방정식으로 인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알맞는 숫자는 얼마니? 1이지. 1 빼기 1은 등호를 이루는 그 값이죠.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는 항상 그들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항상 원해? 진실을 원하죠. 그쵸? 그러면 참을 만드는 값에 무엇을 두겠어? 그들의 최대 목적을 두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방정식의 최대 목적은 무엇일까요? 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되겠네. 그러면 목표는 일단 설정이 됐어. 목표가 설정됐으면 뭐 해야 돼?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거야. 네가 만약에 꿈이 파일럿이야. 파일럿. 하늘 막 날아다니죠. 그죠? 그러면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넌 뭘 해야겠니? 공부를 해야겠지. 왜? 공군사관학교 혹은 항공대를 가야 되니까. 그지? 근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뜨개질이야. 막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나는 공군사관학교를 갈 거야. 항공대를 갈 거야. 가겠어? 못 가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방법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들의 무엇을 본다? 방법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봐라. 어렵지 않아. 자, x-1은 0이야. x값 구할 수 있니? 장난 아니야 이거. 자, x값 얼마야? 1이죠. 그럼 이건 어떠니? 2x-1은 0이야. x값 얼마니?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너무 쉬워? 진짜 어려운 거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정말 어렵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야. x값 얼마니? 3분의 1이요. 너무 쉽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쉬우니까 패스할까? 다음 거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거기다 는 0을 붙이죠?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값 구할 수 있니? No! 어떻게 구하니? 선생님 이거는요. 요래요래 해가지고요. 요래요래 해서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는 순간 요래요래 되고요. 요래요래 돼가지고 x값 얼마니? 1이요. x값 얼마니? 2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 그죠? 그럼 이건 어떠니? x 플러스 y는 2인 거야. x 마이너스 y는 4인 거야.
자, 그러면 이때 x값하고 y값 구할 수 있니? 당연하지.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건요 요래요래 해가지고요 요거 날리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니까 2x가 되고요 요래요래 돼서 6이 돼요. 그럼 요래요래 해갖고 x값은 3이 되고요 3에 6이다 퐁당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넘겨갖고 y는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진짜 그럴까? 진짜? 자,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너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어. 그러면 왜 인수분해를 했니? 너는 연립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자를 하나를 소거했어. 그러면 왜 문자를 소거를 했니?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10중 8구는 뭐합니까? 답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답은 할 수 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는 건 뭐야?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 라면서 주입식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3차에서도 4차에서도 문자가 3개인 형태에서도 그렇게 주입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주입식의 교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지금 그 사슬을 끊어놓고 논리로서 그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논리를 만들어 봅니다. 논리는 무엇일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논리냐면 이게 논리야. 얘가 논리. 선생님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봐봐. 얘는 니네가 뭐 할 수 있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답을 구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자는 몇 개야? 1개죠. 차수는 몇 차야? 1차야. 그러면 문자가 1개고 차수가 1차면 어떡한 거야? 무조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봐라. 얘가 몇 차야? 2차지. 2차를 뭐 하는 순간? 인수분해하는 순간 그들의 차수는 1차가 될 것이고 1차가 되는 순간 얘가 이렇게 귀결되니까 너네들은 답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차를 인수분해한 거야. 1차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소거했었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뭔가야? 문자가 하나의 형태예요. 인순간.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나를 소거시켜서 문자의 하나의 형태를 1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차수를 1로 만들어갖고 답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근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뭡니까? 문자를 1개로 차수를 1차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1차, 2차, 2차로 인수분해해서 그들을 하면 답이 구해집니까? 당연하지. 4차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지. 연립방정식 그렇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다. 이게 논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내용을 달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의 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x 값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네. 근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외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논리를 분명히 배웠잖아. 그럼 그 논리를 펼쳐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학자들도 그 논리를 기점으로 해갖고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무엇이냐? 이것이죠. 자, 만약에 x의 제곱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니네 x값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죠. x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죠. 만약에 얘가 좌변에 거듭제곱의 꼴이 있고 우변에 상수항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값은 항상 구할 수 있는 꼴이 된다고. 그러면 이 논리를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2차를 1차로 바꿔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여기다가 도형한 거야. 그러면 그들의 도형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일단 C를 날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AX의 제곱 플러스 BX가 될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A라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은 형태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겠죠.
a 당연히 이쪽으로 넘겨서 상수항으로 보낼 거고요. 그 순간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되시면서 이쪽에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꼴이 일단 상수항에 위치해 있는 건 보이실 거고요. 이쪽에는 아직 거듭제곱의 형태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에 거듭제곱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듭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수에 반의 제곱을 붙이면 여러분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쓰실 거고요. 근데 플러스 반의 제곱 얼마입니까? 2a분의 b의 거듭제곱을 좌변에다 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뭡니까? 우변에다가도 그와 똑같은 짓을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좌변은 거듭제곱꼴로 바꿀 거고 우변은 그들의 수체계를 정리하겠죠. 그러면 얘 거듭제곱 해보도록 하죠. 얘 거듭제곱하면 얼마입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거듭제곱이 되셨겠죠. 그 다음에 얘는 통분이라는 걸 해서 정리를 하겠죠. 얘 4의 제곱이네. 그러면 여기에다 4의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4a를 아래 위로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의 제곱, 4ac 이런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한다면 b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근데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진 임무는 완성이 됐네요. 자, 제곱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순간 게임이 얼추 끝나게 되죠. 자, 뭐 하고 싶어? 이쪽으로 살컴 넘기고 싶죠. 그러면 x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 어때? 아, 난잡해. 난잡하면 뭐 하고 싶어?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라는 거는 일단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통분을 한다는 건 이 루트 안에 있는 얘를 일단 밖으로 끄집어 나와야겠죠. 그러면 끄집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런 형태를 취해야겠네요.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띡 그거 아니죠. 자, 잘 봐봐. 니네 이런 거 배웠잖아. 자,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있어. 근데 그 안에 제곱이 있대. 그러면 걔는 뭐가 나와야 돼? 절대값 a로 나와야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거듭제곱 형태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 절대값이 붙어야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잖아.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걔하고 퉁 쳐지면서 뭐 하겠어? 그냥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2a분으로 그냥 통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수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꼴이 되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근의 공식을 유도한 거죠. 무슨 과정을 통해서? 문자는 한 개이고 차수를 1차로 고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과정을 통해서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지를 했네요. 그러면 이해한 건데 우리 조금만 더 하자. 자, 어디까지 갈 거냐? 짝수 근의 공식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짝수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b라는 게 짝수 형태일 때 쓰는 공식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 b라는 게 뭐라는 거야? 2b 다시라는 거네요. 그러면 좀 여기다가 지우고 다시 쓸까요? 스페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대신에 뭘 쓴다고? 2b 다시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대신에 2b 다시의 제곱을 쓰는 순간 얼마 됩니까? 4b 다시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런 꼴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안에 2란 얘가 있고 얘 2 있고 얘도 루트 4니까 앞으로 나오면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됐다? 이게 됐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 했던 공식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니네가 좀 봐야 될 게 있어. 봐봐.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근이 나왔네. 근은 몇 개니? 2개.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2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입니까? 1개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입니까? 2개요. 그러면 3차는 근이 몇 개겠어? 3개겠지. 그럼 4차는 근이 몇 개일까? 4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차수와 근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수체계를 우리가 저번 단원에 복소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또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 근의 개수. 두 번째, 근의 수체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의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냐? 차수하고 그 다음에 근의 개수는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어떠니? 0 곱하기 x는 1이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내가 해볼게. 그러면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을게. 얘가 1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앞에 0이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등호가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0은 1이 아니니까. 그럼 2 집어넣을게. 되겠냐? 3 집어넣을게. 되겠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등호를 이룰 수 있는 x값은 없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답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수하고 근의 개수는 똑같은 건데 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다른 경우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0x는 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호를 이루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때 내가 1을 집어넣을게. 그러면 얘가 0이 있으니까 무조건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0은 0이니까 답 되죠? 그럼 2 집어넣을게. 역시 답 되지? 3 집어넣을게. 역시 답 되네? 그러면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답이 되니까 x에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x값은 무엇이 될까요? 이거가 되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x는 0분의 0이 아닌 상수꼴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얘는 x는 0분의 0꼴을 얘기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차수와 근의 개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일단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이 최고차 앞에 만약에 0이라는 게 붙으면 그때 이 형태가 무너진다. 그래서 특별한 근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근의 수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근의 공식 써보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보여? 1 마이너스 4지. 1 마이너스 4는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게 나오네요. 니네 지금 황당하지? 그치? 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 근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지금 있잖아. 나왔잖아. 근의 공식을 통해서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한 거야? 잘못 배운 거?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잘 봐봐. 중학교 3학년 때는 니네가 뭐 했냐면 무리수라는 수체계밖에 안 배운 거야.
그래서 무리수라는 수칙에는 뭐야? 루트 안에 양수만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가르칠 수 없었던 거야.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얘를 근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되죠? 아 그래 너 황당한 거 알아. 네 느낌 나도 알아. 나도 좀 그래.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 가령 예를 들어서 무리수를 가르쳐. 근데 허수까지 가르쳐. 그러한 다음에 얘를 가르치면 그냥 중학교 3학년 때는 근이 없다! 라고 해갖고 막 외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갖고 다시 근이 생겼어! 이런 식의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수체계를 두 개를 앞에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넣잖아? 그러면 니네의 공부량은 그때부터 이만큼 커졌어야 돼.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수학 놀 거 아니야. 이미 논 애들도 많겠지만. 그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쓴 방법이야. 그때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허수 배웠으니까 이제는 좀 배워보자. 라는 의미야. 설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깜짝 놀랐지. 니네들한테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메롱. 이렇겠어? 그거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 해야 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이해해.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허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더라도 뭘 한다? 근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근의 종류가 좀 나눠지겠죠. 실수의 형태로 나오는 근을 실근이라고 할 거고요. 지금같이 허수로 나오는 근의 형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근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네들의 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까지의 기점으로 얘기를 하면 방정식은 크게 그들의 목적 두 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은 근 구하기를 최대 목적으로 갑니다. 근데 그 근을 구했을 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진 않아.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미적분으로 흘러가는 순간 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해. 그렇다는 건 다시 바꿔서 네가 만약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보게 된다면 수능에 입각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능을 기점으로 해갖고는 이렇게 두 가지의 테마가 방정식을 기점으로 나온다! 라는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뤘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알죠?